그냥 세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저는 일단 학교 공교육에서 제가 저희 세 자녀를 공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공교육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지금 이 방송에 들어와 계신 분들이 연령대가 어떠신지 제가 잘 알지 못하겠지만 고루고루 분포하고 계시다면 특별히 이제 학생들을 공교육에 보내는 부모님들이 좀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일단 두 자녀가 큰아이가 지금은 이제 공교육에서 나와서 이제 대학교 1학년이 됐고 둘째가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막내가 7살 초등학교 1학년인데 그 초등학교 1학년을 보내기 전부터 어린이집에 다닐 때부터 뭔가 성교육이나 아니면은 이제 가르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관심을 좀 많이 가졌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 선생님들의 성향,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의 그런 방향성이 많이 결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하고도 대화를 되게 많이 나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학년 딱 들어가고 나니까 학교에서 나오는 그 프린트물이라든지 아니면 요새는 이제 종이 프린트물이 나오는 것보다 이제 앱이 깔려 있어서 학교마다 이렇게 좀 다른 앱을 통해서 이제 가정통신문이 이렇게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님들한테 선생님이 학교나 선생님들 담당 선생님들이 선별적으로 보내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되게 많이 살펴보고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또 이런 교육은 어떻게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저는 경기도 부천에 살고 있는데 경기도 안에서 이렇게 어떤 교육을 한다 그러면 그 교육에 이제 잠입 비슷하게 이렇게 들어가서 관심을 갖고 좀 봤는데 얼마 전에 이제 경기도 교육청 산하에서 하는 교육을 들어갔는데 그 교육이 사실은 이제 독서 토론 같은 거를 이제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거였어요. 선생님도 너무 차분해 보이셨고 여러 독서 논술 수업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되게 많이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그런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분히 정치적인 얘기인데 저렇게 풀어가시네 이렇게 생각되는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예가 어떤 거였냐면 뭐 미국 대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였는데 기사에서 이제 이게 가짜 뉴스다.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를 구별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길게 얘기 드릴 수는 없지만 트럼프는 가짜 뉴스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고 가짜 뉴스인 게 밝혀졌지만 이제 당선이 된 후라서 어쩔 수가 없었다. 그리고 힐러리는 그 대선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독서 토론 얘기를 하시면서 가짜 뉴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안에 들어와 있었던 학부모님들이 한 500여 분 되셨는데 반론을 제기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그리고 그렇구나. 뭐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얘기를 다들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가짜 뉴스를 진짜 얘기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인데 경기도 교육청 산하에서 저렇게 얘기를 하면 엄마들이 믿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었고요. 그리고 근래에 이제 저하고 이제 성교육 과정을 공부를 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전화가 오셔서 학교에서 혐오 표현과 관련된 공문이 있다. 근데 이거를 제가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워요라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이제 그럼 제가 그쪽 학교 학부모인 척을 하고 전화를 한번 드려서 담당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눠볼게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학생은 중학생이었는데 그래서 그 학교로 전화를 해서 담당자 선생님을 바꿔주세요라고 했더니 인권 담당 선생님을 바꿔주세요 했더니 굉장히 까칠하고 뭐라 그러나 저를 이렇게 약간 되게 뭐지 이 사람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됐건 간에 이제 학부모라고 얘기를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공문에서 어떤 것이 도대체 문제가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청소년 노동 인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사실 그 청소년들이 노동을 할 수는 있다. 아르바이트를 할 수는 있지만 그 업주들이 만약에 그
아이한테 뭐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이런 부분은 분명히 벌을 주고 해야 되는 법이 필요하겠지만 요즘 아이들이 명품을 너무 막 갖고 싶어하는 그런 것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다 하게 된다. 공통적으로 특히 학교에서 이렇게 공문이 나오면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아 그래요? 그러시더니 이제 또 저는 또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혐오 표현에 대해서 그때가 이제 장애인 분들 이제 주간이었어서 장애인을 혐오하면 안 된다, 뭐 노약자를 혐오하면 안 된다 이런 거였는데 또 거기다가 약간 그 성적 지향이라든지 성별 정체성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엄마로서 염려가 됩니다. 요새 에이즈도 청소년 에이즈도 폭증하고 있다는 기사도 봤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교육청에서 나온 공문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제가 교육청 담당자랑 통화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교육청 담당자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또 저는 잘 몰라요. 저는 국가인권위원회에 한번 물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꾸 전화를 넘기더라고요.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까지 통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희 아이들이 배우는 그 내용, 동영상 이런 거를 학부모로서 받고 싶습니다.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주시지 않고 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시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보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원래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단호하게 하셨다가 이제 제가 너무 반대하지 않는 입장에서 저희 아이가 어떻고 막 이렇게 계속 설득을 하니까 아이디랑 비번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데는 공개하지 말아주세요 자료를 이렇게 얘기하셔서 제가 그 자료를 초중고 교육을 다 다운을 받아가지고 확인을 했는데 너무나 본색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그거를 애들한테 이제 교육을 하겠다고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중학교 거를 다운받은 거를 해당 선생님한테 학교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서 선생님 요러요러한 항목들이 저 걱정되는데 역시나 국가인권위원회 자료였고 이렇게 다 있더라 이런 얘기를 드렸더니 다짜고짜 몇 학년 몇 반 누구 엄마세요? 이렇게 딱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엄마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게 말씀 안 해주시면 제가, 학교 과정에 변화를 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정책에 반영을 할 수가 없고 우리는 이대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학부모 전화여도 돌리다가 회피하다가 결론은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걱정하는 걸 이용하는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이 되게 많았고 하지만 이제 제가 저한테 부탁을 해서 했었던 그 학부모님께 이런 사항들을 다 전하니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학교가 긴장하고 있는 게 본인도 전화를 하니까 긴장하고 있는 게 보였다. 그래서 이런 작은 외침이나 작은 전화들 하나가 목소리를 내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새 자녀를 키우는 저의 입장에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두려워요. 저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고 전화를 해서 도대체 저 사람들은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논리에 있는 사람인데 내가 과연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설득하려고 하진 않고 최소한 내가 내 자녀를 공교육 안에 보내고 있다면 내가 알아보고 찾아보고 그분들한테 이런 생각을 가진 학부모도 있다는 거를 알려줘야 된다는 생각이 되게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성교육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기독교인이고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가치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관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당연히 결혼을 통한 자녀의 양육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데 일반 학부모들이랑 제가 대해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낙태도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학부모들한테 선생님들한테 가랑비에 옷 젖게 하자. 우리의 빛을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빛을 이렇게 반사할 수 있는 정도라도 우리가 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학부모님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성교육 하는데요. 이렇게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조금 해드릴 수 있어요.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걱정하는 게 어떤 부분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엄마들을 격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예전에 K프로라이프 송혜전 대표님이 보여주셨을 거예요. 그 태아 모형 그런 거 이렇게 엄마들한테 보여주면서 아 이게 12주 태아인데 이런 아기들이 가장 많이 낙태되는 주스래요. 이런 얘기하면서 근데 이렇게 봐봐요. 손발 다 있고 너무 예쁘잖아요.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학교 친구들한테도 노출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움직임인데 그 작은 움직임들이 모이면 많은 분들한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미 이기신 싸움을 싸우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다들 힘을 내서 정말 학교 공교육 안에서 저희가 많은 목소리를 좀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